한국 대표팀은 가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었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긴 덕분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은 포트 1의 팀이다 보니 조 1위를 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했는데요. H조 2차전이 마무리된 현재 시점에서 지금 같은 순위를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H조에서 피파 랭킹으로는 최하위인 가나가 1승 1패로 조 2위에 올라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우루과이가 나란히 1무 1패. 하지만 분명 한국이나 우루과이 양팀 다 결과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켜보는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 2차전에서도 모두 높은 점유율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최상급의 중원 장악력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벤탄쿠르와 발베르데라는 최상급 미드필더가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죠. 우루과이는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나 슈팅이 골대에 막히는 불운을 겪었는데,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도 또 골대를 맞히면서 정말 어떤 저주라도 걸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전반전은 0대 0으로 서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끝이 났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우루과이한테 있었습니다. 전반 32분 손흥민의 동료이기도 한 벤탄쿠르가 단독으로 포르투갈 수비수 3명을 뚫어내면서 슈팅까지 시도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득점 기회를 놓친 우루과이는 후반 9분 오히려 포르투갈에게 선제골을 먹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크로스가 쭉 이어지면서 호날두의 머리에 닿지 않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 슈터링으로 득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날두는 마치 자기가 헤더로 골을 넣은 듯 주도적으로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 머리에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필드골이 없는 호날두는 이번에도 공격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이상 행동까지 펼쳐 확실히 많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이 고집을 꺾지 않고 한국전에서도 차라리 꼭 호날두 선발로 쓰길 바라봅니다.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터링으로 실점을 하자 우루과이는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30분 막시 고메스의 중거리 슈팅이 포르투갈의 오른쪽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죠. 코스타 골키퍼는 완전히 역동작에 걸려서 슈팅이 조금만 덜 꺾였다면 득점이었을 텐데, 3분 뒤에는 교체 투입된 수아레즈의 슈팅이 이번에는 왼쪽 옆구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루과이의 기세가 좋았는데 골을 못 넣으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후반 추가 시간 갑작스러운 역습 장면에서 포르투갈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페르난데스는 특유의 스텝으로 득점하면서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슈팅 개수는 15대 11로 포르투갈이 앞섰지만 유슈팅은 두 팀 다 3개로 동일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은 1.33대 1.27로 비슷했는데 결과는 포르투갈의 2대0 승리였습니다. 빅찬스는 포르투갈 1회, 우루과이 2회로 오히려 앞섰지만 그놈의 골대 불운이 우루과이에게는 안타까운 결과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만약 우루과이가 이겼다면 한국만 승리가 없이 조 최하위로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BBC는 페르난데스를 조명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멀티골이 포르투갈의 16강을 확정 지었다라면서 메뉴의 미드필더이기도 한 페르난데스의 멀티골 활약을 극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H조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3차전을 주목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프랑스와 브라질과 더불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가나는 조 1위도 노려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나 우루과이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입장은 간단하다. 승리하거나 집에 가거나 두 나라가 모두 이기면 골 득실에 의해 16강 진출이 결정될 것이다라면서 H조에 남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처럼 한국은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산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미 김민재는 가나와의 경기 이전부터 가나가 생각보다 강할 거라고 하면서 국가 간의 상성적인 측면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미드필더들은 계속해서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과가
과정만큼 따라주진 않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중원 장악력은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에 밀리지 않습니다.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는 거의 반반이었고 2차전 상대인 가나는 오히려 압도했습니다. 점유율부터 63대 37로 크게 앞선 데다가 기대 득점값도 1.80 대 1.68로 더 높았죠. 가나는 포르투갈에게 9번의 슈팅을 했는데 한국에게는 더 적은 7개밖에 못했습니다. 가나를 상대로 한 통계적인 수치만 보면 포르투갈과 한국은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전인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루과이가 선전해야 하죠.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지면 탈락 확정이 있고 가나를 이기면 골득실을 따질 수 있게 되죠.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면 우리가 유리한데 한국은 현재 2득점 3실점으로 마이너스 1점이고 우루과이는 0득점 2실점으로 마이너스 2점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게 되면 우루과이는 적어도 가나를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우리나라와의 골득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나전 승리를 위해 100%로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우리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16강 진출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조 1위로 16강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분명 우리보다는 덜 간절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흥분한다면 우리나라에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지막 3차전에서 포르투갈과 만나서 승리했던 한국이었는데 2002년에 송종국이 피구를 완전히 지웠고 박지성이 멋진 원더골로 득점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앙 핀투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서 일찌감치 경기장을 떠난 것이 매우 컸습니다. 후반전에는 오른쪽 풀백이었던 베투 역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한국은 11대 9의 수적 우위를 한껏 활용했죠. 당시 포르투갈은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대급 강호 중 한 팀으로 불리는 팀이었고 루이스 피구는 바로 전년도에 발롱도르를 받은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피구가 은밀한 무승부 제안을 했던 건 모두 포르투갈의 과격한 플레이 때문이었죠. 그리고 2022년에 포르투갈에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필드골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소속팀인 맨유에서는 실질적으로 쫓기는 선수,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 주인공이죠. 호날두는 평소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는데 3차전에서 호날두가 과도한 반칙을 하면서 끝내 퇴장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2002년의 승리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으로 돌아가도 3차전에서 최강팀 독일을 잡아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대한민국 대표팀이 마지막 경기는 꼭 승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